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박소연입니다. 3월 15일 금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처음으로 중단됐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이해운 전 의원 캠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현장 유세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망언의 끝판왕은 이 대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막말 파문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 강북을 공천을 취소한 가운데 전략공천 방식으로 새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농축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처음으로 중단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4분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진도 5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되면 오염수 방류를 중단한다는 계획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처음으로 긴급 중단하고 우리 정부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아직 후쿠시마 원전의 모니터링 장비에서 유의미한 변동이 감지되지 않았고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도 없었습니다. 지진 후 오염수 방류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지진으로부터 추가적인 영향이나 위험성이 없을 경우 방류 재개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향후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이해운 전 의원 캠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2일 발표된 경선 결과에서 하태경 의원을 이겨 국민의힘 중성동을 총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이 전 의원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나이를 속여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글 등이 올라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하 의원은 13일 선관위에 이 내용을 신고 제보했고 선관위는 이 전 의원 캠프 관계자 핸드폰 포렌식 등 조사 절차를 거쳐 하루 만에 경찰 고발을 결정해 통지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 108조 11항 1호 등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하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했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하 의원의 이의 제기와 관련해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현장 유세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망언의 끝판왕은 이 대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을 찾았습니다. 세종 전통시장 연설에서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입원을 찍던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을 갈라치는 저열함을 넘어 민주주의 파괴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정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공당의 대표이자 대선 후보였던 인물이 국민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거의 의미 훼손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데 앞장선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에 장동혁 사무총장은 민주당에서 공천받은 인사 중 막말 논란을 빚는 경우를 나열하며 민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막말 파문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 강북을 공천을 취소한 가운데 전략공천 방식으로 새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발목지뢰의 목발 경품 발언과 관련한 거짓 사과 논란에 휘말린 정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강북을 경선의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이 기회를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당은 정 전 의원의 경우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어 공천 취소된 것이 아닌 만큼 경선 차점자 승계가 아닌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재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이 경선 절차에 하자가 생긴 만큼 전략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해 후보 재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농축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전남 순천시 시민간담회에서 고물가 해소 대책과 관련해 어젯밤 정부와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농산물 도매 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기존 사과와 감귤 등 13개에서 배와 포도 등을 추가해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1kg당 최대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6,000개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만원에서 2만원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는 농산물 할인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우와 한돈, 계란과 닭고기 등 축산물을 30에서 50% 할인하는 행사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중 할인 행사의 경우 한우는 기존 15회에서 25회로, 한돈은 기존 6회에서 10회로 각각 늘릴 예정입니다. 경찰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기술 유출과 관련해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인 기술자의 주거지와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천 카이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니 기술자 A와 B씨는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USB를 유출하려다 지난 1월 17일 적발됐습니다. 정부합동조사팀은 기술자 A와 B씨에 대해 지난 2월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협조를 요청했고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명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이며 수사 의뢰 대상인 A씨는 팀장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유지하면서 물가 둔화 흐름은 주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이른바 그린북 3월호에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제조업 생산, 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 둔화, 건설 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의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으며 지난해 4분기 건설 투자는 전분기보다 4.5%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부산과 인천 등 5개 지자체와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위한 일자리 개선 사업이며 7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역내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정책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산, 인천, 경북, 전북, 충북 등 5개 지역을 올해 지역 일자리 사업 선정 시 적극 우대해 지역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포근하겠고 주말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 대구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 전북과 부산, 울산과 경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